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금리 인상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은행의 이자 수입은 폭증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은 라면을만 먹고 있는 이러한 슬픈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기업들은 오늘 내일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자, 이런 이유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탈하죠. 그래요. 집값 빠졌는데 이자 2배, 라면만 먹는다. 우리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 상황입니다. 네, 저도 라면 먹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 옆집 사람들, 앞집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라면만 먹고 있어요. 라면값 지금 9%도 올린다고 합니다. 라면값. 어떻게 하죠? 자,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큰 우려를 낳습니다. 또 서민들뿐만이 아니고 기업들이요, 지금 단기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부도 사태에 지금 다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과 서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금리에만,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소득도 지금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 소득들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이자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무엇이 또 올라갑니까? 물가가 올라간다고 했죠. 왜? 이자가 올라가는 이 조달 비용이 제품 가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물가가 잡힐 거라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망상. 80년대 지금 고정경제학에서 나온 논리고, 지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자가 올라가는 만큼 물가가 따라서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몇 번을 금리를 올렸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물가가 잡힌 적 있나요? 더 올라가죠, 물가가. 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과 이자는 같이 올라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대신 소득은 떨어지게 되겠죠. 실질 소득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값이 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 부도가 지금 굉장히 발생하고 있다. 단기 자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파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어두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네, 사상 최대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네, 이 사상 최대란 것은 우리가 5,000년 역사 동안, 5,000년입니다. 5,000년 역사 동안 최대입니다. 은행의 이자 수입이 40조 원을 넘겼대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삼국시대에도요, 이런 일이 없었고, 고려시대, 그리고 지금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5,000년 이래 지금, 단군 이래 최대다 지금. 은행 이자 수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준금리 오르자 은행 이자 수익률이 날았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처방만이 지금 오로지 만병통치약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 모든 경제 주체 중에 은행만 지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은행만 지금 녹아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경제 주체, 은행을 제외한 모든 경제 주체, 그리고 국민들, 서민들은 지금 라면으로 하루하루를 끼니를 때우고 있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이한 것은 이겁니다. 은행권 3분기 누적 수익이 15조인데 비이자 수입은 또 급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이자 수입.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어떻습니까? 은행의 이자 수입은 폭증을 했죠. 지금 사상 최대,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이자 수입이 최대가 됐는데, 그러면 비이자 수익은 왜 급감했습니까? 비이자 수익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유가증권 투자죠. 주식 투자 이런 거. 유가증권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운용을 잘못해서 이 손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다는 겁니까? 서민들의 지금 이자로
땜빵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땜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항상 세상은 우리가 동면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우리가 뒤집으면 똑같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은 항상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 한쪽이 이득을 보면요, 한쪽이 이익을 보죠. 한쪽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이익을 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주택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비싼 값에 사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 사실은 모든 세상의 논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익과 손실은 항상 어떻습니까? 페리티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이다, 영원. 똑같다는 거다.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실을 본다. 그러면 은행이 이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근데 은행이 만약에 이익을 보고 있어요. 이자 수입이 급증을 해서 이익을 보고 있으면은 누군가는 반드시 손실을 봐야 되겠죠.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됩니다. 누굽니까? 서민들이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은행의 이자 수입이 급증했습니까? 서민들이 더 많은 이자를 내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 수입이 급증을 했다는 거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제로섬이다. 그런데 은행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가증권 투자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산업을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IB가 있죠. 그리고 CB가 있습니다. 그래서 CB란 것은 일단 보통 시중은행입니다. 그래서 CB란 것은 커머셜 뱅크고 상업은행이에요. IB는 무엇입니까? 이 투자은행입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러니까 자, 지금 기본적으로 은행이, 우리는 경계가 사실은 모호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죠? 네, 지금 이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죠, 사실은. 그래서 CB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유가증권이라든가 주식 투자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방카슈랑슈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판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가 모호한데, 쓸데없이 지금 이자 수익에다가 유가증권 운용을 잘못해서 손실난 것을 다시 또 서민들의 이자로 이런 땜빵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창용 이 사람이 가장 문제라고 했죠. 대한민국에 한국은행 총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네, 이 사람은 그냥 학자로 남아야 돼요. 학자. 이 사람은 교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수. 학자 교수가 투자해서 돈을 번 적 있나요? 정책을 잘한 적이 있던가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실무를 못하기 때문이다. 실무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지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어떻게 되죠? 라면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 여기서 기인을 하는 것이 무엇이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네,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제품값에 물가가 반영이 된다. 제품값에 이자 비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것을 모르고, 네, 지금 이제 쌍팔년도 논리를 80년대 이전에 지금 투자의 시대 이전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난장판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바꿔야 된다. 금리 인하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고물가 금리 인상에 가게들 지금 집집마다 지금 비명이 나오는 거 있는 겁니다. 아까도 보셨죠? 지금 은행 대출 이자가, 주담대 이자가 2배가 껑충 오르다 보니까 라면 먹고 있다.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죠. 소득은 내려가 있고 이자 비용은 늘어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결론은 뭡니까? 라면이죠, 라면. 네, 무조건 라면입니다. 여러분들 짜장면은 여러분들 이제 서민들의 참 기호식품 중에 하나가 짜장입니다. 짜장. 이 짜장면은요 이제 고급 음식입니다. 고급 음식.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짜장면 먹어본 지가 아마득합니다 지금. 네, 대표적인 서민들의 음식인 짜장면은 이제 최고급 음식이 되는 이 상황. 라면만 먹고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지금 소득을 보세요. 지금 급감을 하고 있죠. 소득은 급감하고 있고 이자는 급등하고 있고, 쓸 돈이 없다. 내 번 돈은 전부 다 이자로 나가고 있다. 네, 소득을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주담대 8% 임박을 했습니다. 지금 라면 먹고 버틴다. 결국 모든 단어는 무엇으로 기결이 됩니까? 라면입니다. 라면. 누가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미국처럼 따라가면 된다. 미국처럼 따라가려면요. 미국과 같은 소비 시장 그리고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완전 고용 시장에 다다라야 돼요. 그래야 금리 3% 이상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연준을 따라가지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전혀 이 경제 상황이 다른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라면으로 귀결이 된다. 모두 수입은 이자로 다 들어간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지금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으로 안타깝다. 이게 라면 주식 사야 됩니까?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라면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짜장면집 문 닫게 생겼다. 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농담이고 어쨌든 자, 이 모든 문제를 키는 무엇입니까? 금리가 능사가 아니다. 이 금리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이 사람이 깨우쳐야 된다. 기업들 다 죽고 서민들 다 죽고 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죠? 이미 다 죽었는데 은행만 지금 남았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은행도 다 파산하게 되겠죠. 대손충당금 계속 올려야 되잖아. 결국 은행도 어떻게 됐죠? 다 파산하게 됩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다 파산한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물가도 따라서 올라가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